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 결국엔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한 총리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문영배 이미성기명 두정정미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한 총리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는 상황에서 위반을 인정했는데 왜 파면까지 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는 점을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1. 위반을 인정했어도 파면으로 안 간 이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은 단순히 법이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위반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까지 따집니다.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는 위반의 심각성과 공직 수행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문영배 이미성기명 두정정미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그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반 사실 인정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헌법상 임명 절차나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파면 미달하지만 이 위반이 국가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나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이 퇴출당할 만큼 크진 않다는 입장입니다. 2.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는 근거. 재판관들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와 일반적인 법리적 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근거는 이런 요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위반의 범위와 결과.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영향을 줬더라도 헌재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헌법적 위기가 발생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며 심리가 지연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최소 심리 정족수 6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결정이 불가능한 식물 헌재 상태까지 가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의도와 맥락. 한 총리의 임명 보류가 고의적인 헌법 파괴나 권력 남용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외야 합의 지연 등이나 권한 대행으로서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즉,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상황적 제약에 무게를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공익과의 균형. 헌법재판소는 탄핵 시 공직자 파면이 가져올 공익적 손익을 고려합니다. 한 총리를 파면하면 권한대행 체제에 추가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국가 안정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실용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4. 과거 판례와 기준. 과거 헌재 판결 예 2017년 박근혜 탄핵에서는 국민의 신뢰 상실이나 국가 기능 마비 같은 중대한 사유가 파면의 기준이었습니다. 한 총리의 경우 임명 보류가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재판관들은 판단하였습니다. 3. 위반이면 파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직관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단순히 위반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헌법 수호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적 법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법 위반이 파면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위반의 정도와 영향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절차 위반과 국가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반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경우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행위가 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유로 정리. 한 총리가 속도 위반을 했다고 칩시다. 속도 위반은 법 위반이지만 운전면허 취소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면허 취소는 고속도로에서 200km/h로 달리며 사고를 낸 경우처럼 심각할 때나 가능한데 한 총리는 시속 10km 초과 정도였다고 본 셈입니다.
문영배 이미성기명 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위반이 파면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근거로는 위반의 결과, 의도, 공익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헌재가 단순히 잘못했냐를 넘어 얼마나 잘못했냐를 따지는 판단 과정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들 수 있는 생각은 속도 위반은 법 위반이니 운전면허 취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벌점이나 벌금을 일반 국민들은 내야 하는데 한덕수 총리는 헌법을 위반했는데 파면은 아니더라도 벌점이나 벌금 등의 다른 처벌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지적입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속도 위반 같은 법 위반을 했을 때 벌점이나 벌금 같은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한덕수 총리가 헌법 위반을 인정받았음에도 파면 외에 다른 처벌이 없는 이유가 왜일까 궁금할 것입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제도와 일반 법적 처벌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특수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일반 법원 형사재판이나 행정재판과 다릅니다. 목적 탄핵심판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계속 공직에 있어도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과 헌재의 결정은 파면 아니면 기각각하로 나뉩니다. 중간 단계의 처벌 벌금, 벌점 같은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결과는 파면 여부로만 결론이 나고 다른 제재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헌재는 파면할 만큼 심각한가? 를 YESN으로 판단하는 이분법적 시스템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반 법원처럼 벌금 50만 원이나 공직 수행, 정지 6개월 같은 중간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 다른 처벌이 없을까? 한덕수 총리가 헌법 위반을 했는데도 파면 외에 처벌이 없는 이유는 제도적 한계.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파면 여부만 결정할 권한이 있고 벌금이나 기타 제재를 부과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의 형사재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자체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분리 헌법 위반 행위가 형사범죄에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면 검찰이 따로 수사해서 형사재판으로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재판관 임명 보류가 형사범죄로까지 연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판단 탄핵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치적 성격도 강해서 파면까지 안 가도 된다면 추가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헌재가 파면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기각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처벌을 내릴 법적 장치가 헌재 안에 없습니다. 3. 일반 국민과 다른 점. 일반 국민이 속도 위반을 하면 교통법규에 따라 벌점 벌금이 부과되는데 왜 공직자는 헌법 위반에도 이런 처벌이 없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 적용의 차이. 일반 국민은 행정법이나 형법 같은 구체적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만 공직자의 헌법 위반은 주로 탄핵이라는 특수 절차로 다뤄집니다. 책임의 성격. 국민의 속도 위반은 즉각적인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공직자의 헌법 위반은 공직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판단이입니다. 그래서 형사범죄가 아닌 이상 직접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추가 처벌 가능성. 만약 한 총리의 행위가 형사법 위반예,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간주되면 검찰이 별도로 수사해서 벌금이나 징역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4. 비유로 다시 정리. 일반 국민의 속도 위반 시속 10km 초과했으니 벌금 5만 원처럼 바로 처벌이 붙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헌법 위반 속도 위반은 맞지만 면허 취소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판단한 뒤 벌금이나 벌점을 줄 법적 틀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셈입니다. 만약 형사범죄로 간주되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별도 재판에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번 건은 그 단계로 안 넘어갔습니다. 5. 현실적 문제와 비판.
사실 이 점은 많은 논란을 낳습니다. 법 위반인데 왜 처벌이 없냐는 형평성 문제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너무 관대하다거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헌재가 모든 위반에 파면 왜 처벌을 내릴 권한을 가지면 공직자가 지나치게 위축될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론. 한덕수 총리가 헌법 위반을 인정받았어도 파면 외에 처벌 벌금, 벌점 등이 없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파면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 때문입니다. 추가 처벌은 형사재판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번 건은 그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과 달리 공직자의 헌법 위반은 직무자격, 박탈이라는 큰 틀에서만 다뤄져서 중간 처벌이 빠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건 현행법 체계의 특성에서 오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법 앞에서 다시 한번 무기력함을 느낍니다.